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노보티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노보티즈 오늘 좀 들어갔는데, 네. 잠깐만요. 네네. 음. 네, 오늘 로보티즈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네네, 34,800원? 네, 34,800원에 10%. 네네네. 네네.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 네, 이주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혹시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떠한 이유로 혹시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 보니까 저 로보트 중에, 네. 저 주식 중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유일 로보틱스, 그러니까 삼성이랑 SK가 붙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외에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올랐는데 그들에 네네. 비해서는 아직 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3만 원대 부근에서 좀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저는 확보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올라올 때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10%면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로봇 조절 흐름을 보면은 삼성이랑 SK와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고 사실 로보티즈는 LG 쪽과 관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로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대선 레이스와 더불어서 로봇 쪽에 뭔가 힘이 실리는 그런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 가격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4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뭐 중기 이상으로 좀 보신다고 한다면 4만 5천 원까지도 욕심을 내볼 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기업 그들 로봇주들 중에서 한 번씩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LG 쪽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로보티즈도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가 괜찮고 좀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3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민이 속 시원히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쓰리빌리원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6,600원에 20%요. 네, 그래도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 예, 이게 그래,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더 갔었는데. 네네. 안 팔았거든요. 다 좋다고 했어서. 네, 매도 타이밍을 또 놓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본부님. 네, 이주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의료 AI 관련주로 네. 좋다고 했어서 전에 고점이 7,6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오르겠지 싶어서 샀거든요. 네, 잘 매수하신 것 같고 정확하게 매수한 이유도 있으시고 저는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6,600원인데 지금 수익권이시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20%로 한 번에 좀 사시다 보니까 살짝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7,600원 이상까지도 저는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예. 지금 비중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신다고 한다면 10% 예. 정도는 덜어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장 열리고 나서 7,000원 위로 다시 올라가면은 그때 10%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7,600원까지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의료 AI,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올랐던 게 정부 정책과 연결돼서 올랐어요. 그러면은 지금 대선 레이스 동안 이제 후보들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얘기할 건데 지금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AI 소프트웨어, AI와 접목되는 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도 이러한 혜택을 볼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의료 AI 쪽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이 의료 AI 결국에는 이거를 사용하는 주체 자체가 의사들인데 과연 이 의사들이 이거를 신뢰하면서 쓸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으로 보시진 마시고 일단 지금 AI 소프트웨어로 시작해서 정부 정책주들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 7,000원 구간 내일 다시 올라오면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7,600원까지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질문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에르코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1,500원에 33%요.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정치주로 좀 계속 올라갈 거라 하는데 계속 네. 사자마자 계속 떨어져가지고. 오늘도 많이 떨어져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연 네, 대표님.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걱정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쩌야 되는지. 일단 지금 매수가가 31,500원이시잖아요. 네. 제가 일단은 지금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이 종목이 움직였던 게 엔젤 산업 관련돼서 이제 그 영유아 관련 이제 네네. 정책주로 좀 엮였는데 관련된 다른 종목들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직 추세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아가방 컴퍼니, 꿈비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추세는 살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돼서 한 번의 반등 탄력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의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이 에르코스 자체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빠르고 기민하게 대응하셔야 되고 지금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꿈비, 뭐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흐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이 정도는 계속해서 좀 더 이상 이탈은 되지 않아야 되는 가격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보유를 하고 계시되 만약에 추가적으로 2만 원은 좀 너무 많이 빠졌을 것 같고요. 22,000원이 이탈이 되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는 일단은 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매수가 31,500원이시잖아요. 네. 다른 종목이랑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뭐 꿈비, 아가방 컴퍼니 이런 네, 오늘 종목들이 다른 종목은 다 오르났는데 야만 빠지더라고. 그쵸. 얘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서 좀 빠진 걸 거예요.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랑 연동돼서 같이 다른 종목들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때 같이 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반드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반드시 욕심 안 부려요. 그쵸. 욕심 부리지 마시고 반드시 파셔야 돼요. 반드시 네. 파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되게 변동성이 매력적으로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잘못 타이밍을 잡으시고 지금 매수가도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비중 33%라고 하셨는데 이게 비중을 낮춘 거예요. 원래 더 비쌌어. 진짜요? 그럼 반등이 나오면 시청자님 조금 내가 매수가까지 안 온다고 해도 일단은 네. 더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반등 탄력 나오면 조금 더 비중 줄여 가시면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조금만 반등 넣을까요? 저는 좀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신규 상장주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도 좀 엮여 있고 영유아 그리고 정책 관련돼서 이 안에서 계속 순환매 돌 것 같거든요. 정책주들 안에서.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시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단기 반등 탄력 나왔을 때 무조건 비중 줄이시고 무조건 네네. 나오는 거 그거 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손절가는 22,000원 정도 선요? 네네. 거기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탈하면 사실 뭐 손절가를 정책주들은 손절가 잡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급에 의해서 갑자기 급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격은 좀 잡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계좌가 수익으로만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에이프릴 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3,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좀 오래됐어요. 작년에 했는데 네. 중간에 손절 가격으로 10% 덜어내고 나머지만 들고 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시경 매수를 좀 해도 될까 아니면 아, 그냥 네. 다 털고 나올까 그냥 고민이 돼서요. 아, 네.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좀 굉장히 많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지금 비중이 10%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10% 덜어낸 거예요. 제가 아. 손절가에 10% 덜고 네, 절반만 가져가보자 했는데 계속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그냥 네, 뭐 내비두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가격에서 10% 추정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좀 낮출까 네, 네.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뭐 탈출을 하든가 고민이 돼서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요? 네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 자체가 물론 뭐 바이오 기업들의 뭐 우리가 이제 재무나 이런 것들보다는 기술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임상에 대한 이런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있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그래요? 아토피 관련돼서 지금 임상 이상 환자 투여가 개시가 되었고 미국의 기업 관련돼서 지금 마일스톤을 또 150만 달러를 또 수령하는 부분도 있었고 22억 정도 또 수령을 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 일본 기업이랑 같이 다중타겟 치료제 개발을 한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호재 자체가 아예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일단 절반을 비중을 덜어 두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 혹시 시청자님이 나는 추가 매수 다시 좀 덜어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뭐 한 10% 정도. 예. 괜찮게 생각을 덜어낸 하고 거죠. 계세요? 네. 아, 저는 일단은 조금은 비중을 한 5% 정도는 더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지금 가격이에요? 네, 지금 가격대에는 네네. 좀 괜찮다라고 보는 게 21선, 물론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차트적인 부분들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 지금 21선에 대해서 좀 주가가 약간은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어서 10% 생각하시는 거를 다 비중 확대 하시지는 않으시되 절반 정도는 비중 확대를 먼저 좀 선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일단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관련돼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나머지 비중 5%는 조금 늦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비중을 좀 하셔서 매수가가 23,000원이신데 좀 네. 낮춰 놓으신 가운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17,000원에 대해서 이제 이미 좀 낮춰졌을 거잖아요, 매수가가.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비중 확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탄력이 나온다. 그럼 15% 비중에서 뭐 수익을 내고 나오셔도 되지만 이게 조금 네. 속도가 더뎌지고 이 회사는 계속 추적을 하실 거잖아요. 뭐 아토피 네네.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럼요. 여지껏도 기다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 기업과 협업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어떤 네네. 일정에 대해서 좀 더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땐 가격 변동이 크게 없다. 그러면 그때 추가적으로
5%더 추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래요? 때는. 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내가 이 기업을 당장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 기업을 좋게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쪽이 더 우세하신 것 같아서 의견이 네네. 저는 일단 이렇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쾌한 인사이트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화가 연결되면 종목에 대한 질문들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 유튜브 댓글에 황금손님께서 내일은 다시 AI 날이 되는 걸까요? 주식 참 어려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뭐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하도 변동이 커서 어렵습니다. 시청자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 주상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 주상전화입니다. 예, 예. 네, 그 종목 저희가 궁금하신 종목들 좀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먼저 연락을 드려서. 그래서 혹시 예.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네, 예. 32만 6,220원에 20%를 샀거든요. 네. 근데 32만, 네. 예. 32만 6,220원. 네네네. 근데 이게 얼마에 매도를 좀 해야 좋을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이걸 좀 약간 단기로 보신 걸까요? 아니면은 중장기로 좀 들고 가셔도 괜찮으실까요? 예, 들고 가도 괜찮고, 네. 예, 단기로 해도 좋고 상관은 없는데 네.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요. 사실 관세에 대한 피해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덤핑 관세로 해당이 안 되는 종목이라서 이 예. 관세에 자유로운 종목인데 이렇게 주가가 45만 원부터 빠졌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반도체, 특히나 엔비디아랑 빅테크 기업들 급락이 나오면서 AI 수익성에 대한 악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를 취소한다라는 점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AI 수익성에 대한 악화, 그러면 전력을 더 많이 쓰지 않겠네? 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주가를 빠지게 했던 요인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한 우려 속에 좀 빠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지금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으세요. 특히나 이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향 변압기 뭐 이러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관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세는 자유롭고 실적 모멘텀은 뚜렷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변압기라던가 이런 게 조선이나 이런 쪽도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조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거기에 미국에서 당연히 변압이라던가 전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급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대를 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이러한 전력 인프라, 미국은 지금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 맞고 그거에 대한 노후화가 된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조금 올해까지 꾸준하게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40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는 어느 정도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저는 이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꾸준히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좀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민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 네. 네. 내일도 정책 수혜주들이 좀 올라줄 수 있을까요? 아마 당분간은 계속 정책주들 안에서 좀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 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매일경제TV 주상전화입니다. 예, 네. LNF 네네. 16만 7천 원에 네. 20%. 16만 7천 원이요? 예. 16만 7천 원에 20%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일단은 너무 좀 근심 걱정이 엄청 많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나는 뭐 비중 확대하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비중을 좀 줄여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비중을 그러니까 뭐 내가 좀 파는 것도 괜찮다. 좀 일부는 팔아도 괜찮다. 아니면 나는 좀 더 사서 이 종목을 가격을 좀 낮추고 싶다. 어떤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비중을 높이면은 올라갈 수 있나요? 일단 대응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해지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되는 장기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이 뭐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잠정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뭐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제외하면 굉장히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뭐 유럽 쪽에서도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좀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돼서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는 뭐 친환경 자동차의 흐름 이런 것들은 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강하게 이어가기에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LNF는 뭐 테슬라 밸류체인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그 관심도가 높았던 기업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가 20%의 비중을 갖고 있고 16만 7천 원이라는 이 가격대로 인해서 나는 이거 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그냥 묻어두겠다 하시면 그냥 장기전으로 가시는 건데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저는 줄여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대응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래서 그러면 비중은 몇 프로 줄이면 되나요? 지금 20%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네. 10% 정도 좀 줄여두셔다가 나중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강해질 때 어떤 시그널이 좀 확실한 뭐가 나왔을 때 그때 비중을 다시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시면 되니까 차라리 지금은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다른 쪽에서 투자 기회를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요즘 뭐 정책 관련돼서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좀 빠르게 종목들이 또 생각보다 코스닥 시장은 강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내가 뭔가 대응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저는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것보다 지금 시기에는 좀 줄여두시고 다른 쪽으로의 기회를 찾았다가 나중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나올 만한 명확한 명분이 생겼을 때 그때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16만 1,600원에서 하나도 안 올라가요? 지금 근데 거의 바닥을 찍어서 제가 봤을 땐 시장이 좀 순환이 나온다고 했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좀 탄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언제쯤 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 이번에도 6만 3천 원 이 가격대를 돌파를 계속 못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 6만 3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보시다가 이거 한 번에 다 줄이면 또 만약에 내가 절반 매도를 10% 한 번에 다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쪼개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만약에 이번에 LNF가 21선을 돌파를 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가격 저항을 맞을 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한 7만 4천 원.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분할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이 덜어지셨기 바라겠습니다.